안녕하세요. 낭만기자 지리포터입니다. 2024년 10월 4일 휴일 다음에 열린 국내 증시는 강보합세로 마감되는데요. 한 가지 특이했던 건 삼성전자는 1% 넘게 하락한 반면에 SK하이닉스는 2% 넘게 거의 3% 가까이 상승했던 점이었습니다. 원래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변동성이 더 크다 할지라도 방향성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데요. 왜 이런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미 이유를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이런 움직임이 꽤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AI 가속기, AI 반도체에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 HBM이란 제품 경쟁에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HBM이란 제품은 HBM1, 2, 2E, 3를 거쳐서 지금은 5세대인 3E까지 와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아직 HBM3, E를 제대로 납품하지 못하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사실상 엔비디아에게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엔비디아의 최신 GPU 블랙웰의 수요가 미쳤다 라고 말하면서 이번에도 SK하이닉스에게만 수혜가 돌아가겠구나 하는 시장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젠슨 황은 입으로 엔비디아 주가를 띄운다 해도 무방한 수준인데요. 올해 8월 초에 이 블랙웰이라는 제품에서 설계 결함으로 생산 차질을 빚을 뻔한 이슈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했고, 또 9월 초에는 미국 법무부가 엔비디아의 반독점 조사를 위한 소환장을 보냈다는 소식에 한 차례 더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젠슨 황이 직간접적으로 블랙웰 출시에 문제가 없다거나 또 모든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엔비디아 반도체를 원할 정도로 수요가 너무 강력하다는 발언을 해주면서 주가를 반등, 아니 폭등 시켰습니다. 그야말로 젠슨 왕의 마법, 매직 젠슨이었는데요. 이렇게 엔비디아가 잘 나가면 같이 잘 나가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대만의 TSMC, 그리고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와 세트로 들어가는 전용 메모리, HBM을 만드는 SK하이닉스입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3% 넘게 급등하니까 TSMC와 SK하이닉스의 주가도 2% 넘게 올랐는데, 사실 이들끼리 서로 우린 동맹이다 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각자의 위치에서 너무나도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이 끼어들 여지를 안 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특히 이 중에서 TSMC와 파운드리 경쟁을 벌이는 2등 업체, 또 SK하이닉스와 HBM 경쟁을 벌이는 2등 업체가 모두 삼성전자인데요. 양쪽 모두 선두를 추격하기는커녕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시장을 오래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요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분위기가 완전 다른 건 아시죠? 그래도 일각에서는 삼성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다, 삼성은 어떻게든 위기를 넘겨왔다 하시는데요. 저는 요즘 SK하이닉스가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묘한 기분이 듭니다. 지금은 기존의 범용 메모리에서 전용 메모리로 넘어가는 변곡점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런 기술의 변곡점마다 삼성전자가 잘했던 게 최신 제품을 제일 빠르게 양산하면서도 차세대, 차차세대 제품까지 미리 다 로드맵을 세팅을 해두고 준비하는 거였는데, 삼성전자가 HBM3E 양산도 못하는 사이에 SK하이닉스는 아주 최근에 HBM4 양산 계획과 함께 HBM4E 개발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삼성이 이 전략으로 메모리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고 일본의 도시바를 무너뜨린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전략을 지금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겨누고 있는 셈이죠. 삼성전자의 위기에 대해서는 이미 한 차례 다룬 적도 있으므로 오늘은 엔비디아 이야기를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엔비디아 역시 SK하이닉스처럼 호퍼, 블랙웰, 루빈으로 이어지는 라인업을 완성한 걸 넘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메타버스인데요. 요즘은 좀 사그라들긴 했지만 B2B 시장에서는 여전히 메타버스가 핫한 키워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통해 현실 세계랑 물리 조건이 똑같은 가상 세계에서 건물을 지어보고
차량을 충돌시키는 그런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엔비디아는 옴니버스라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서 현실 세계를 모방한 가상 환경에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옴니버스와 더불어서 엔비디아의 아이작이라는 로보틱스 플랫폼도 있는데요. AI를 기반으로 로봇을 설계하고 학습시켜서 산업용 로봇의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솔루션입니다. 그 중에서 아이작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요소로는 심, 제슨, 잼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심은 로봇 없이 가상으로 테스트하는 시뮬레이션 엔진이고, 또 제스는 다양한 형태의 로봇 움직임을 AI 연산으로 처리해서 학습시키는 모듈이고, 마지막으로 잼스는 로봇 개발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알고리즘 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작 플랫폼을 통해서 작동되는 스마트 팩토리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모두 엔비디아가 가져갈 텐데, 그래서 앞으로 이 물류나 제조에서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훨씬 더 강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엔비디아는 모빌리티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무인 카카오 택시를 시범 운영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구글의 웨이모나 테슬라의 로보택시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테슬라를 제외하면 자율주행 칩과 이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미 볼보나 벤츠의 드라이브라는 자체 플랫폼을 탑재했고, 오린이라는 자율주행 칩의 후속작인 토르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시대에서 반도체 칩이 애플과 퀄컴으로 양분된 것처럼 자율주행 시대에서 반도체 칩은 어쩌면 테슬라와 엔비디아로 양분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가 여기까지 나오나 싶은데요. 바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입니다. 매년 1월에 열리는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엔비디아가 깜짝 등장했는데요. 엔비디아는 바이오네모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신약 개발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백질 구조 분석이나 생체 데이터 분석처럼 이 무수한 경우의 수를 AI로 분석하면 의료 정밀도도 높아지고 환자 개개인에 맞춤화된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어서 지금껏 인류가 풀지 못했던 이 생명과학 난제를 엔비디아의 AI 솔루션이 해결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엔비디아의 GPU, AI 가속기, 데이터 센터, 이런 당장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그보다 더 강력한 엔비디아의 무기는 바로 이런 기술들을 응용해서 제공하는 솔루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 로보틱스, 모빌리티, 헬스케어,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엄청난 시장인데 엔비디아는 4가지 모두 장악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젠슨 왕의 한마디에 떨어지던 엔비디아 주가가 순식간에 오르는 것을 보고 마치 그가 마법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마법사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젠슨 왕은 이 가슴 속에 뜨거운 미션을 품고, 또 머릿속에는 커다란 비전을 그리고, 두 손과 두 발로는 이 플랜을 실행하기 위해서 거침없이 움직이는 위대한 전략가입니다. 이상 낭만기자 지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